기계공학 개론을 강의할 교수 조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공학 개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강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네요. 잘 지내셨죠?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어서 큰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시간을 쫓겨서 제대로 공부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잘 스케줄을 짜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시간 관리를. 저는 이번 학기에 기계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조희복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서 개념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감염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 소개 간단히 하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개론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공부했던 거랑은 전혀 틀리게 새로운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계과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기계공학 개론에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떠나 있던 시간이 꽤 되는데 새롭게 이런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늦게나마 다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그럴까? 기회이니까 힘들겠지만 가능한 한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 문제풀이. 여러분의 수학 수준을 파악해서 강의 내용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계공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학 문제 풀듯이 수학으로 해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작년 1년 선배들 한 학기를 해보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미리 여러분들의 신청자를 받아서 별도 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호서대 수학과 교수분들이 한 팀에 3명 내지 4명으로 조직을 꾸려서 과외 공부 마냥 필요에 따라서 뭐 1주 아니면 뭐 2주 3주 필요에 따라서 뭐 하되 맥시멈 한 달 내에 강의를 완료시키는 걸로 간단한 기본적인 수학 강의를 과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계공학 개론이라는 전공에 대한 강의 방식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올려놓고 일주일 내에 이 온라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과제 온라인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러지 않고 한 번 밀리면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자료를 꼭 보셔야지만 여러분들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출석이 부족한 분은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학점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대화하는 얼굴을 보고 할 때 제일 이해도 빠르고 신뢰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같이 읽고 오늘 강의 나갈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같이 읽는다는 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예습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 강의 시간에 요점 정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예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보고 이래야지만 그나마 머릿속에 몇 개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한 것에 대한 평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할 거고 성적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역량평가,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낼 겁니다. 출석은 전체 점수의 20%, 이건 학교에서 정해진 점수입니다. 20%를 차지하고 몇 회 이상 출석을 못하면 성적이 안만 좋아도 성적이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나 하여튼 4년 내에 다시 한번 이 수학 강의를 기계공학 개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전문 과목이니까. 강의 계획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강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고등학교를 197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일 것 같은데 몇 분만 빼고 75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살인가요? 2000년까지 하면 25년, 2000년부터 2021년이니까 21년, 25 플러스 21 하면 46세, 한국 나이로 46세, 47세 이상이 돼야지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1976년도에. 아무래도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간다는 게 이때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1년 재수를 해서 서울에 유명한 학원에 가서 재수를 해서 1976년도에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기계설계학과에 입학을 해서 82년도에 석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 대학교 갈 때 되게 경쟁률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군대에 예비역사관 후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6개월간 근무를 하는 건데 6개월 중에 3개월은 대구 옆에 영천에 있는 삼군사관학교에서 잔교 교육 훈련을 받고 나머지 3개월은 전방 철책 그쪽에 가서 예비 소대장으로서 소대장 실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간 장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영천에 내려와서 소위 인관을 하면서 예편을 하는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예비역사관 후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기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대 대학원 공대 대학원을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대학원 대수가 무지 심했죠. 그래서 군대는 예비역사관 후보 1기로 영천에 가서 훈련받고 철책 휴전선부터 철책에 가서 3개월 실습을 하고 그래서 철책 근무도 했었고 남방항공선 북방항공선 사이에 DMZ라는데 수색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뭐 좋은 것들 많이 봤었습니다. 6개월간 훈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교 교육으로 6개월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대우중공업 현재 두산인프라 코어인데 1983년도에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83년, 84년 2년간 근무를 하다가 현대자동차 파워트레인 연구소 지금은 남양에 있지만 처음에는
신갈 옆에 마북리라는 데서 마북리 파워트레인 연구소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면은 울산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일본의 미쯔비시라는 회사에 도면을 갖다가 여기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라이센스 생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독자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신입사원도 뽑았지만 경력사원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여기에 가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서 대우중공업에서는 2년만 근무하고 이쪽으로 1985년도에 이직을 합니다. 이때 대우중공업에서는 지게차다, 뭐 포크리프트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자체 설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없었으니까 일본에 고맙죠. 일본 회사들 거 많이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캐터필라 이런 데 돈을 주고 도면을 사다가 그 도면대로 만드는 거죠. 또 도면대로 만들기 힘들으면은 약간 모디파이해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독자적인 개발 능력은 없었죠.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그래서 대우중공업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IMF라는 게 있어갖고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다가 잘 안돼서 2002년부터 인지컨트롤스라는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무지 큰 업체인데 거기에 연구소장으로 가서 근무를 한 6년 했었고 그 다음에 외국 회사에 대한 근무도 좀 하고 싶어서 AVL 코리아라고 자동차 및 엔진, 트랜스미션 등을 설계, 시험, 개발해주는 글로벌 베스트 세계 중에 하나인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인 ABL 코리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ABL 코리아 초기 연구소장으로서 근무를 했었고 2016년부터는 HP 컨설팅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서 자동차 관련 기술 영업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도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즈에서도 있었고 ABL 코리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제품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외국의 컨설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알고 있어서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기술 영업을 컨설팅 해주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서대학에서 좋은 기회가 돼서 작년부터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는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천안에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호서대학에서 요청이 이런 기회가 돼서 상당히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안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기계공학 개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공학자. 그동안에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림을. 두 번째는 일단 기계공학으로 왔으니까 기계 설계.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는 그냥 머릿속에만 그림과 갖고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서 도면도 그리고 이론적으로 힘 같은 것도 이런 사이즈면 이런 힘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설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냐, 설계하는 데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기계 설계해 갖고 물건을 만들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하는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구조물과 기계류에서의 힘, 기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압축, 인장, 이런 경우에 사이즈의 두께, 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렇겠죠. 다리를 놓을 때도 다 구조물이니까 기계공학자들이 그런 설계를 했겠죠. 그때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일까요? 그 구조물과 기계류에 힘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래서 이 철강 갖고는 두께를 얼만큼 해야지만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 계산을 누가 해요? 이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 정도만 계산해서는 안 되죠. 인천공항 가는 데 있는 인천대교에서 보면은 바다 위에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엄청난 차들이 다니니까 그런 무게, 그 차들이 다니면서 발생되는 진동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자체, 판에 대한 무게, 이런 것들을 밑에 다리에서 다 받아줘야 되고, 또 그 긴 거가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에 의한 영향, 또 우리나라 마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니까 이 안에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경우의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계과 사람 안 들으면 할 수가 없죠. 기계과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구조물에 힘이 얼마큼 걸리고 그 구조물에 그러면 설계할 때 두께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와 응력,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응력이라는 거는 이 재료가, 이 다리가 받고 있는 힘, 위에서 걸려있는 힘, 무게, 견뎌야 되는 무게가 결정이 되면은 이 재료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이만한 힘을 요만한 사이즈가 갖고 견디려면은 어떤 재료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유체공학. 유체공학은 많죠. 물 같은 게 흘러갈 때, 공기 같은 거 흘러갈 때, 이럴 때의 힘 전달 같은 게 어떻게 되냐. 그럼 그 다리 돌 때도 여기에 바닷물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힘들이 엄청난 힘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견뎌야 되냐. 그런 거는 유체공학을 통해서 이 유체가 이 다리에다가 어떤 식으로 힘을 얼마만큼 주는지 그런 걸 계산을 해야지만 또 다리가 얼마만큼 커져야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열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은 사계절이 있어서 열팽창 수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는 옛날에 증기기관차 이런 거는 물을 데펴서 증기를 발생해서 이 증기 폭발하는 힘으로 기차 바퀴를 돌려서 가든지,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물을 받아다가 히팅을 시켜서 여기서 증기 발생시켜서 이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에 축을 돌려줘서 여기서 전기가 발생해서 우리 가정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열에너지 시스템, 아니면 운동 및 동력 전달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학을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계류에서의 힘, 재료와 응력, 유체공학, 열에너지 시스템, 운동 및 동력 전달,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전부 다 수학적으로 삼각함수,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졸업 공부하고 나서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요 과정 들어가기 전에 1, 2, 3
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오면 여기 2에서 기계로 해서 힘 공부할 때부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때 호서대학의 수학과 교수들한테 여러분들의 수학 과외를 부탁을 해서 좀 강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면은 좀 힘들겠지만 이 뒤에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기계공학 개론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다시 한번 하면 챕터 1 기계공학자에서는 주로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챕터 2는 기계 설계에서는 설계의 종류 및 요구 조건에 대한 설명, 챕터 3 문제 해결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기술과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챕터 4에서는 부터는 앞으로 공부할 기계공학 분야에 필요한 공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4 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 1, 2, 3장 강의하는 동안에 별도 수학 과외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챕터 4에서는 구조물과 기계로 해서의 힘, 우리가 보통 힘이 세다, 힘이 뭐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힘에 대한 정의를 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겁니다. 힘에서는 힘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공학적 분석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이다. 직선 또는 원형으로 하냐, X방향이냐 아니면 Y방향이냐 등 벡터라는 개념을 삽입을 해서 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벡터라는 개념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효율적인 공학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숫자들은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스칼라. 그러나 일반 숫자의 크기를 표시를 하지 이게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힘을 소개하기 시작할 때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냐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X축으로 가는 거냐 Y축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떤 각도를 갖고 가는 거냐 아니면 원으로 오는 거냐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을 플러스 크기를 함께 나타내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런 거를 벡터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힘이 어디로 작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방향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지만 챕터 5에서는 재료와 응력에서는 기계 요소에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인장력이나 압축력, 휘임 등에 대한 공학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챕터 6 유체공학에서는 고체와 유체의 차이점, 유체 속에서의 힘의 전달 방식, 유체역학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의 힘의 전달 방식 등에 대한 공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챕터 7에서는 열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열, 일 등의 관계식이나 열 전달 방식 또는 자동차 엔진이나 발전소에서의 열과 동력과의 관계에 대한 공학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챕터 8에서는 운동 및 동력 전달에서는 동력 전달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공학적인 개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어 시스템을 통한 동력 전달, 벨트를 통한 동력 전달 같은 것들이 설명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힘에 대한 개념하고 그게 실제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학적인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 게 이번 학기 기계공학 개론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공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다.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수식들은 뭐 우리가 배운 것 같고도 간단하게 되겠지만 복잡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하는 수업들이 편해질 것 같다. 그렇겠죠. 일단 1학년 때 이런 개념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점점
어려진 거 할 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마지막 시간에는 강의 소감이나 회사생활, 학교생활, 향후 설계 등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수학 문제풀이해서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험 문제를 카톡으로 보낼 테니 일주일 안에 저에게 회신을 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아는 대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필요시 간단한 수학 강의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 경험해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많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미리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수학을 잘해야 공부가 쉬워지니까 앞으로 하는 수업들이 수학을 잘하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신청자를 받아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뭐 1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별도로 후소대 수학과 교수들을 1대1로 붙여서 한 팀에 3명 내지 4명으로 해서 별도 과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 과외지만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수학과 교수님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강의 방식. 강의 방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으로는 온라인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사정이 오프라인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못 해주는 것 같고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을 받아서 확진자 수가 줄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시에는 최소한 1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대면 강의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각자 줌이라는 시스템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화면에 여러분들 우리가 21명이니까 21명의 화면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TV나 이런 거에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뭐 스포츠도 하고 하는데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서로 리얼타임으로 실타임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은 줌으로 대면 강의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은 편한 시간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 방침인데 우리과는 미래융합대학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금요일까지 근무들을 하고 토요일날 하루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줌으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힘들다 해서 우리과 교수들이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간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토요일 12시까지 LMS에 강의 자료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 편한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줌으로 1시간 강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우리 미래융합대학 학생들만 특별히 이렇게 풀타임 온라인으로 동영상 올려놓고 자기 편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신에 이거는 본인들이 들어와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LMS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여야지만 출석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출석이 부족한 학생들은 나중에 시험을 잘 보더라도 학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프라인 강의 시에는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하면 된다. 수익감이 있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9시간은 강의를 받고 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제가 가르치는 기계공학개론의 강의 진행 형식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고 하면은 뭐 요점 정리하고 질의응답 하면 될 텐데, 작년에 1년 겪어 보니까 복습은 둘째치고 예습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분량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같이 읽고 저랑,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점 정리 제가 한 거 강의하고, 또 그 다음에 읽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는다는 거는 예습 차원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 또 같이 읽고 또 요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